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권 TV입니다. 시사논평 이심전심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 회피적 자세, 이걸로 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수석 및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나흘이 지났죠. 나흘이 지나서 처음으로 나온 그 대통령의 입장인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또 김상조 정책실장이 경제계, 그러니까 기업 대표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청와대에 와서 보고하면서 같이 논의해서 정한 그런 입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첫 마디가 이렇습니다. 한국 기업들에게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물론 이제 대응과 맞대응은 이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게 좋지 않다, 이런 전제를 두긴 했지만요, 우리만 손해보는 거 아니다, 뭐 이런 은근히 을러대기식의 그 입장이죠. 이래서 오히려 이 상황을 자칫하다가는 대결 국면으로 몰아갈 수 있는 그런 언급이 나와서 좀 의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또 했냐면, 이게 이제 수석하고 보좌관 회의, 여기서는 이제 역시 같이 나온 말인데,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한다. 그러니까 이 조치를 철회하라, 그 다음에 협의하자, 뭐 이런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무역은 공동 번영의 도구여야 한다. 국제사회의 믿음과 일본이 늘 주창해온 자유무역의 원칙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란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옳은 말이죠. 예? 자유무역, 이거는 세계 이제 보편적인 그 원칙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뭐 일본도 당연히 이 자유무역 원칙에 충실해야죠. 그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그 입장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갑작스런 수출 규제가 일본에 의해서 이런 조치가 내리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원인, 이유, 여기에 대한 성찰도 있어야죠. 근데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 규제라는 경제 보복에 대해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 책임져야 될 일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전례 없는 비상 상황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와 경제계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다. 상황의 신전에 따라서는 민관이 함께하는 비상 대응 체제 구축도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공동 대응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만약에 정부가 기업계의 그 업계의 어려움을 파악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뜻으로 한 말이라면 맞는 말이죠. 그런데 애초에요, 이런 문제가 빚어진 것은 재계 때문에 빚어진 게 아니거든요. 이 경제계는, 기업들은 그냥 열심히 기업 활동을 했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요, 우리와 일본의 그 교역 구조를 보면 우리가 상시 무역 적자입니다.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에 작년까지 우리의 대일 무역 적자 규모가요, 무려 6,046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708조에 이르렀습니다. 무역 적자가요. 엄청 큰 규모죠. 이런데 일본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 양국 교역 관계인데 뭘 일본이 이 불만을 갖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전혀 불만이 없는 관계예요. 우리는 필요해서 일본 상품을 수입했고, 일본은 우리한테 또 돈 벌고 팔았고, 무슨 거기에 갈등 구조가 형성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정치적인 갈등 구조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죠. 예, 일본의 수출 규제, 갑작스러운 수출 규제, 또 한국의 또 좀 이거 비교적 강경한 반응, 이런 것은 사실은 경제에서 온 게 아니라 정치적 갈등에서 온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일본하고 사이에서 교역 문제 가지고
갈등을 일으킬 이유가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 관계고.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해방 전에도 그랬습니다만 해방 이후에 그 이제 고도 성장기에 우리 제조산업 특히 일본의 기계를 들여오고 일본의 부품을 들여오고 일본의 소재를 들여와서 그걸 여기서 완성품으로 만들어서 조립해서 그 다음에 해외 수출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일본이 없었으면 우리 제조업이 발전할 수 없었겠죠. 또 일본의 경우도 우리가 없었으면 대한민국 이 고도 성장을 거듭하는 대한민국이 없었다면 일본의 제조산업도 그렇게 발전하지 못했을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돕는 그런 관계였죠. 그러니까 이 점에 있어서는 뭐 양국 일본이나 우리나 불만할 여지가 없습니다. 앞에 말씀드렸지만 엄청난 적자 규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호 의존적 산업 구조, 특히 제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정치적으로 갈등이 불거져 나와가지고 이것이 경제에 파급된 겁니다. 그걸 이제 분명히 해야 되겠죠. 좌파 정권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이 좌파 정권은 유난히 배일, 반일, 예? 혐일 이것을 강조하면서 그런 정책을 펴왔습니다. 예? 뭐 직간접적으로. 그래서 우리 국민의 일본에 대한 그런 감정을 사실은 은근히 부추겨 오기도 했죠. 부인하지 못하겠죠. 예. 그렇게 해왔는데, 그 국가 간에도 물론 이제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서로 맞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같이 이 역사 문제를 가지고 현실에 그것을 대입시켜가지고, 예? 현실 정치에다가 역사 문제를 개입시켜가지고, 또 현실 그 경제 관계에 있어서 여기에도까지 역사 문제를 끌어들여가지고 두고두고 갈등 구조를 이어가는 이런 나라는 아마 세계에서도 없을 겁니다. 역사 문제는 역사로 풀어야죠. 그 다음에 이 현실 문제는 현실적으로 대응해야 되고, 그러니까 현실 문제 대응의 기준은 뭐겠습니까? 원칙은, 대원칙은 국익 우선. 역사 문제는 양측 국민 정서를 서로 어루만지면서 서로 이해해가는 과정, 예? 여기에 맞춰져야 되는 거고, 경제는 말할 것도 없이 기업들의 이익 최우선이죠. 이게 뒤섞이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걸 자꾸 뒤에 누가 뒤섞었냐? 아마 우리가 다 보다시피 한국 정부가 그렇게 한 그런 인상이 농후하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한일 위안부 협의, 이걸 위안부 이거 합의, 이걸 이뤄냈거든요. 지난 박근혜 정부 때 겨우겨우. 문재인 정부 들어서 파괴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작년 10월인가요? 일제시대 징용 노동자의 이 임금, 이걸 배상하라. 이런 소송에서 작년 우리 대법원이 1인당 1억 원씩 배상하라.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뭐 4명에 대한 거지만은 어쨌든. 이러니까 일본에서는 이미 1965년 그 청구권 우리가 그 일본이 청구권 자금을 지급함으로써 그때 그 문제도 모든 청구권은 그걸로서 소멸된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또 내놓으라면 어떡하냐. 그렇다고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건 아니죠. 정부가 개인의 청구권까지 정부가 대리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개인의 권리는 개인의 권리다. 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 외교지요, 외교적 통로를 통해서 외교적으로 진지하게 논의를 해 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야기할 것 없어. 예? 위안부 문제 논의할 것 없어. 그 다음에 대법원 문제는 대법원 소관이야, 사법부 소관. 이렇게 계속 회피를 해왔던 게 사실 아닙니까? 그 일본은 무시해버린 거지.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지난번 G20 오사카 정상회의, 거기서 우리가 그 기회에 일본하고 좀 정상회담을 가지려고 이제 애를 썼는데 이미 아베는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돼버렸죠. 이런 식으로 일본이 자기들 나름대로, 일본은 자존심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일본을 역사적으로 죄인 취급하더라도 일본은 또 자기들의 논리가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역사는 역사 문제로 돌려놓고 해야지. 왜 그걸 현실적 과제로 들고 나와서 이 현실 정치하고 뒤죽박죽 섞어가지고 이런 상황을 만드는지 참 답답한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그 나라의 외교 역량이겠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외교가 제가 볼 때는 실종되고 없어요. 우리나라에 외교가 있습니까? 우리 정부 안에 대통령은 열심히 해외 순방을 다니고 합니다. 그 정상 외교는 활발하게 하는데 정작 외교부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예? 이미 일본 그 정계의 분위기라든지 일본 정부의 뭐 어떤 대한 이 정책 또 대한 전략 이런 것을 파악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거 안 하면 외교부가 왜 거기다 대사관 두고 뭐 이렇게 했습니까? 그것도 먼 나라도 아니고 세계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 예, 북한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데 그런 거 전혀 파악 못하고 막상 이 일을 당하고 나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한다는 말이 WTO에 제소하겠다. 그 다음날 앞으로 뭐 대책이 있느냐 물으니까 이제 연구해보겠다. 뭘 지금 연구합니까? 이런 거 사전에 다 예견했어야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외교가 없는 그런 정부가 된 거 아닙니까? 예? 이런 문제를요, 대통령이 나서서 이거 잘 풀어야지, 잘 안 풀리면 우리도 가만 안 있어. 이런 식으로는 안 풀립니다. 대통령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야죠. 아, 이게 양국 간에 뭐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또 우리가 그동안에 외교 관계가 어떤 이유에서건 어떤 원인에서건 서로 소원해진 건 사실이다. 그 앞으로 이 점을 어떤 갈등도 한일 간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이라든가 마찰이라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한국도 적극적으로 외교 역량을 발휘해서 일본과 진지하게 논의하고 같이 해결점을 찾아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았을 걸. 뭐 앞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면 경제개하고 공동으로 대처하자. 경제개가 왜 그렇게 정부가 하는 대로 불려다녀야 됩니까? 경제개는 정부가 정치적으로 갈등 구조를 형성해 놓는 바람에 경제개는 지금 죽을 지경이죠. 이재용 그 삼성전자 부회장 일본으로 지금 뛰어가서 어떻게 하든 그 소재 뭐 부품 이런 걸 확보해 보려고 길을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본의 제품이 아니면 그 정밀한 제품, 순도 있는 순수한 그런 제품이 아니면 소재가 아니면 우리 이 고급 그 반도체 이런 거 못 만들어낸다는 것 아닙니까? 청와대가 그다음에 정부가 기업들을 뒷받침해주고 기업들을 격려해주고 기업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왜 기업들이 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서도 국민들 앞에서 유감스러운 표명 하나 안 하고 경제가 앞으로 정부와 보조로 같이 해야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이번 이 문제도 우리 정부, 특히 대통령은 자신의 채통, 자신의 입장, 자신의 입지 이런 거 이전에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우리가 이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기업들이 안심하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마음을 신경을 집중시켜 주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